이러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이 파에 해당되는 것을 일본서 명치시대 때 요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솔라시에서 시음을 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뺀다라고 하는 말이 일본말로 눕기죠. 그러면 요나 눕기 하면은 남는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게 오음 음계죠. 이게 요나 눕기 음계인데요. 이 요나 눕기 음계로 이루어진 일본 음악들이 많이 있죠. 그게 대부분이 근대 일본 음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학규정을 비롯해서 여러 음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파와 시를 뺀 일본식 음계로 이루어졌어요. 요나누키 장음계로 구성된 일본의 노래는 도레미 솔라로 이루어진 오음계의 매끄러운 두 박자의 리듬이 특징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풍으로 부른다면은 벌써 같은 음악적인 구조를 가질지라도 장단을 바꿔서 부르면은 우리나라 풍이 되는데요. 이걸 함께 우리 판소리한 사람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한 당김음에 추임새가 가미된 세 박자풍의 리듬. 똑같은 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음악은 일본의 것과 많은 차이를 가진다. 일본 음악에는 없는 장단이 살아있는 것이다. 일본 음악하고 한국 음악은 그런 음계뿐만 아니라 음의 장단, 길고 짧음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것을 마치 요즘에도 우리가 비록 일제강점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큰 그 저변에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진문여서를 맞춰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대한민국 착착착착, 4,700만의 붉은 악마들이 하루아침에 화라선처럼 이렇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민족적인 장단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처럼 일본과 한국이 달라 있는데요. 이 달라 있는 것을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무려 36년 이상 강제화된 교육 속에서 일본풍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유명한 일본의 민요음계죠. 그런데 이걸 2박자로 얹히면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동요가 되죠. 그러니까 일본 동요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이런 풍은 전부 일본 동요가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그것만 있나요? 새새새 아침바람 찬바람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불렀으니까 이건 우리 동요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미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을 1930년대부터 일반화시켰던 일본의 동요죠. 그것이 최근에는 심지어는 줄넘기면서 하는 노래도 똑똑똑 누구십니까? 이렇게 불렀던 대표적인 그 줄넘기 노래도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뭐라고 하냐면은 톤톤톤 도나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것도 하나도 안 틀리고 가사도 하나도 안 틀린데, 한동안은요 우리 즐거운 생활에 이것을 한국의 전래 동요로 인쇄돼서 가르쳤던 거죠. 주로 선교사들의 학교에서는 성경 대신에 일본식 그런 수신 교과목을 두게 했고요. 또 선교사들이 했던 사립학교에서 찬송가 부르는 대신에 일본식 찬가 교육을 해서 그러한 찬송가와 말하자면은 성경을 교육시키지 않게 하고 대신 천황폐하의 수신 교과목하고 일본식 찬가 교육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것이 바로 교육 정책이었어요.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게 이제 요나누키 단음계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작곡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한다는 황성의 달이라는 곡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엔가로 대중가요로 작곡하는 게 바로 두 박자풍이죠. 하나 이렇게 바로 엔가의 리듬이죠. 이것만 하게 되나요? 더 박자를 쪼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이에다가도 이런 걸 넣겠죠. 벌써 이 정도만 돼도 우리 한국인들이 가슴이 뛴다고요. 한국에서 이러한 것을 왜 뽕짝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베이스 반주가 뽕, 고음 반주가 짝, 뽕짝, 뽕짝, 뽕짝 이런다고 해서 뽕짝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일본풍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1960년대는 외색가요라고 그래서 금지시켰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이건 뭔가요? 유명한 동백 아가씨죠. 그것이 70년대는 어떤 노래도 있나요? 이건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항해죠. 80년대에는 비 내리는 영동교죠. 이것뿐만 아니라 90년대는 송대관의 네 박자도 있고 최근에 말과 글 그리고 노래마저도 일본의 것이 아니면 안 되었던 시절. 엔가는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대중문화였던 것이다. 일본의 엔가가 우리의 감성을 휩쓸던 바로 그 시기.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전통음악은 서서히 조선 민중과 유리된 채 역사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통한이 있다. 우리가 그 일제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어떤 비하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은 일제가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렸던 것이니까. 이 같은 수순 속에 일본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우리 가요계에선 외색가요라는 비판의 부진을 면치 못하던 트로트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다. 박정희 정권의 친일 정책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비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그 자신이 일제 식민시대의 사범교육을 받으며 일본식 음악에 익숙했던 까닭이다. 이런 그 정치적인 과정이 문화적으로 대단히 반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통 트로트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1964년에 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한국 음반사상 처음으로 20만 장을 돌파하면서 그 당시에는 3,000장 정도 팔리는데요. 그냥 요즘 식으로 말하면 대박이라고 할 때인데요. 거의 그 음반 시장을 휩쓸어버립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미자의 노래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못했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그 국면에서 이런 정통 트로트가 다시 그 주류 음악을 부상했고 그 트로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이후에 남진과 나훈아, 배호 같은 이른바 남성 그 트로이카 라이벌 시대가 열리면서 그 뿌리를 일본의 엔가에 두고 있음에도 오늘날 트로트는 우리 민족의 전통 가요로까지 추대받으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뿐인가 얼마 전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가 즐겨 부르는 애창곡 100선을 조사한 결과
60여 곡이 넘는 트로트가 성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순위에 랭크됐다. 그 안에 우리의 전통 가락이나 민요는 단 한 곡도 없었다. 일제치하 36년, 불과 36년 만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정서에 철저히 동화된 것이다. 이날 피날레를 장식한 음악은 현재명이 지은 희망의 나라로. 그러나 이 곡은 대표적인 친일 노래다. 당시 일본은 현재명에게 식민지였던 만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어 찾아가자는 희망의 나라는 해방조선의 미래가 아닌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제의 황민화 교육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음악적 감성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우리의 전통 노래보다는 외색가요의 친근감을 느끼고 그도 아니면 일본의 음계로 포장된 가곡이나 서양의 음악을 찾는다. 우리의 귀가 일본식 음악에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다. 조성문은 조용필이는 또 어디 있더라고. 이 가운데 최근 외색가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곡이 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전형적인 두 박자 리듬의 엔카 형식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곡이 이 곡이죠. 뭔가요? 이게 유명한 독도는 우리 땅이죠. 우리는 동해와 독도만 생각해도 민족의 그런 푸르름과 자존을 생각을 할 정도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곡조는 일본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죠. 서울에서 평양까지 애국에 대한 열망은 있어도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은 일본식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 음악에 처한 현실이다. 그것은 진보성을 지닌 노래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90년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불려졌던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 노래 역시 일본의 엔카 음계를 고스란히 따른 곡이라고 한다. 평양만 외모 뭔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그러한 일본의 뽕짝풍으로 되어 있던 것이란 말이죠. 물론 모든 노래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80년대 민주화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수많은 노래가 있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린이들의 동요에서부터 일반 어른들의 뽕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대마다 우리의 일제의 그런 강제화된 교육의 결과가 어떤 때는 시국가요로 권장되고 어떤 때는 해방 이후에 애색가요로 금지도 시켰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역사적인 그러한 의식과 정서적인 그러한 것들이 흐려짐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이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부르면 어떠냐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왔던 것이죠.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아이들은 일본의 노래를 부르며 성장해가고 있다. 아이들의 동요에서 대중가요와 가곡까지 우리 음악이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를 일본에 내어준 지금, 잃어버린 한국의 노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 음악 시간. 아이들의 교실에선 비교적 낯선 노래가 울려 퍼진다. 곡목은 압록강 행진곡. 1940년대 항일 독립전선에서 결의를 드높였던 우리 광복군들이 불렀던 노래로
교과서에 독립군가가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본래 이 노래는 2004년 1월 한 역사단체가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국민 모금을 할 당시 부르기 시작하면서 네티즌들에게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노래. 당시의 열풍에 힘입어 그간 역사 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독립군가가 당당히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친일 음악인들의 노래나 외색 동요에만 익숙해왔던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진작 가르쳤어야 할 귀중한 노래가 생긴 것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국악을 흘러간 세대의 유산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 세대는 일제 치하에서 국악을 체험조차 하지 못한 세대다. 우리 음악은 누구의 것인가? 지난 6월에 있었던 창작 국악 박람회는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전한다. 아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았던 이 코너는 국악이 다친 음악이 아님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마음속 박물관에서 탈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얼마 전 한 음악밴드가 우리의 독립군가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다. 광복 이후 독립군가가 젊은이들의 공연 무대로 올려지기는 이번이 처음. 자유를 노래한 독립군들의 기상을 기리듯 우리의 젊은이들이 뜨겁게 환호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우리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우리의 노래는 여전히 식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오랜 망각의 역사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노래를 해방시켜야 하지 않을까.